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또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정작 당시 어렸던 제 아이와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너무 바쁜 부모였습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아이가 놀아달라는 눈빛을 외면해야 했을 때 이 책은 저에게 커다란 질책이자 동시에 따뜻한 위안을 주었죠. 오늘 전문가의 시선과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한국에서 사랑받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영국의 권위 있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2번이나 수상한 거장이죠. 그의 특징은 그림 곳곳에 초현실적인 장치들을 숨겨둔다는 것이죠. 그냥 훑어보면 보이지 않지만 문해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작가가 숨겨놓은 수많은 이야기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가 왜 주인공으로 고릴라를 선택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17세의 아버지를 여인 앤서니에게 고릴라는 슬픔과 그리움의 상징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늘 고릴라와 같았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릴라를 보면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앤서니 작품 중 킹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동안 그림책과 다르게 아주 긴 중편 그림책 정도 된다고 할까요? 저희 아이가 7살 때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애착책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영화 킹콩의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서 스토리 위주와 사파 수준으로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앤서니는 킹콩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킹콩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가 오버랩되면서 특별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이 작품을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킹콩이라는 작품도 읽기가 좀 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꼭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읽을 거예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아빠는 신문을 보느라 한나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아빠 뒤에 벽지를 보세요. 차가운 무늬들이 가득합니다. 집안의 적막함과 소외감을 색감과 구도로 보여주고 있죠.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 그림만 보고도 한나가 참 외롭겠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드디어 고릴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릴라가 아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고릴라는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다정한 아빠의 체형입니다. 아빠와 하고 싶었던 동물원 구경, 영화 관람을 고릴라와 함께 하죠. 이제 한나는 아빠와 함께 한밤중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동물원에 갑니다. 여기서 고릴라를 생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철창 너머 고릴라의 표정을 위신이 한번 보세요. 아주 슬프고 무력해 보이죠? 왜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 이런 그림을 표현했는지. 고릴라의 우수에 젖은 눈빛과 고독한 표정. 이 아빠는 딸아이와 놀아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하겠죠. 또한 바쁜 현대 사회 속에 소외된 인간,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창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고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그림을 굳이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 담은 것은 부모의 현실을 이해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앤서니 브라운은 이 무표정한 고릴라를 통해 관계가 단절된 현대인의 아픔을 서늘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철창에 갇힌 고릴라, 즉 아빠의 신세. 그렇다면 아이는 괜찮을까요? 다시 한나의 침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나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침대의 머리만 창살들이 보이시나요? 작가는 이 침대의 창살을 아까 보았던 동물원의 철창과 똑같은 구도로 배치했습니다. 그 순간 고릴라가 나타납니다. 고릴라는 차가운 창살 너머에 한나를 번쩍 들어올려 구출해내는 거죠. 고릴라, 즉 이상적인 아빠가 아이를 고독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이 극적인 구도. 이것이 바로 그림책이 가진 구조적 미학의 정수죠. 글자만 읽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그림의 구조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대한 감동입니다. 영화 속에서 행영되는 건 슈퍼맨, 바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강한 존재인 슈퍼맨이 되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고릴라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는 처음 식탁 정면과 아주 대조적으로 색감이나 구도를 따뜻하게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고릴라와 한나가 아주 가까워 보이죠? 앤서니 브라운의 천재성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벽에 걸린 영화 속 인물이 고릴라로 바뀌어 있다거나 가구의 모양이 고릴라를 닮아 있죠. 그건 한나의 온 세상이 고릴라, 즉 아빠의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합니다. 앤서니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숨은 그림 찾기로 관찰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재미있는 장치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날 아침 진짜 아빠가 한나에게 동물원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빠의 뒷주머니에 꽂힌 바나나를 보셨나요? 환상 속의 고릴라가 실제 아빠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바쁘고 서툴지만 부모의 사랑은 결국 아이에게 닿는구나 라는 희망이죠. 글자만 읽으면 아빠와 한나는 동물원에 갔다로 끝나지만 그림을 읽으면 아빠의 사과와 한나의 용서 그리고 회복된 관계라는 거대한 서사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스토리만 대충 휘리릭 읽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책을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고릴라 한 권만 가지고도 저는 여러분과 2시간 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짚어드렸지만 이 짧은 분석만으로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그림책은 단 한 장면의 구도, 선 하나조차 허투루 쓰지 않는 구조적, 미학적으로 완벽한 예술품이라는 사실을요. 문해력이 어떻게 정서적 공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셨죠? 우리가 그림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텍스트를 경험한 아이만이 텍스트 너머의 진실을 빼뚫어보는 진짜 문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 해석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아이도 차가운 침대 창살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러분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밤은 이 책을 아이와 함께 펼쳐보세요. 그리고 숨은 그림을 찾듯이 서로의 마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해석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여러분만의 해석으로 아이와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언젠가 여러분과 고릴라뿐 아니라 다른 멋진 작품들을 시간에 부여받지 않고 충분히 해설해드리고 긴 시간 몰입하며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의 수와 댓글 수가 아주 많아져야 하겠죠. 그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줄 소감을 적어주신다면 저희 올무톡의 공간이 따뜻한 공감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